일반고 2.45등급 6강타 됐어요. 저는 내년에 대학을 갈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3학년 졸업을 앞두고 있는 학생입니다. 저는 중학교 시절 공부를 열심히 하며 전교에서도 3등 이내에 든 적도 있는 만큼 성적도 괜찮았던 학생이었습니다. 그 기세가 고등학교 1학년 1학기까지도 이어져 그때도 제가 만족할 만한 1.7이라는 내신 성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좋은 성적을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된 이후부터 저는 스스로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공부에 대한 압박감이 심해지고 병원에 다닌 적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1학년 2학기부터 성적이 수직 하락하게 되어 2학년과 3학년 때도 저의 성적을 회복하지 못하게 되면서 2.45라는 제 기준에서는 다소 아쉬운 성적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정시 준비도 나름 착실하게 하였으나 수능 시험장에서도 또 저의 심리적인 문제로 인해 수능 최저를 맞추지 못하였고 그렇게 6강탈로 저의 첫 입시를 마무리 짓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재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내년에 정시로 건동홍 수준의 대학을 갈 수 있을지에 대한 확신도 없고 또 올해 수시로 쓴 대학교들 중 3학교는 최저가 있는 학교였는데 이곳은 모두 최저를 맞추지 못해 떨어졌고 나머지 3곳은 모두 1차에서 불합격하였습니다. 저의 고민은 첫째, 제 생기부가 문제가 있어서 이 대학들에서 떨어진 것 같은데 그 내신 성적과 생기부의 좋은 점과 안 좋은 점이 무엇인지 궁금하고 둘째, 제가 이번에 수능에서 멘탈 관리를 못해서 44354를 맞게 되었는데 6모 때 42144, 9모 때 43234여서 재수를 하게 된다면 이전 수능 때보다 한 등급 정도 더 올려서 최저를 맞춰 대학에 지원하고 싶은데 어느 대학이 교과로 쓰기 좋을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 생기부와 내신 성적으로 써볼 수 있는 학종 카드는 어떤 것이 있을지 솔직히 저는 제 생기부가 에너지 위주인데 신소재 쪽으로만 대학을 지원한 것 같아 약간 후회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알려주시면 내년 수시 지원 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내년에 대학을 갈 수 있을까요? 도와주세요. 오늘의 이야기 일반고 2.45등급 6강타 됐어요. 저는 내년에 대학을 갈 수 있을까요? 이 육광탈을 겪은 이제 속상한 사연의 학생인데 내년에는 반드시 원하는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오늘 어떤 고민이 있는지도 살펴보고 그것에 대해서 고민도 시원하게 해결할 테니까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목표 대학인 건국대, 동국대, 홍익대 합격자들이랑 비교했을 때는 아쉬운 수준입니다. 일단 첫 번째 학업 역량부터 한번 살펴보면은 학업 태도는 이제 1학년부터 3학년까지 고루 드러나서 강점 요인으로 보입니다. 1학년 때 수학, 사회, 과학을 비롯한 다양한 과목 세특에서도 보여주고 있고요. 2학년, 3학년 때는 세특뿐만 아니라 창체와 행특 영역에서도 강조되다 보니 유의미한 평가를 받았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리고 탐구력 측면을 한번 살펴보면 우리 학생이 이제 다양한 탐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것들이 유의미했죠. 대신에 탐구 활동들의 깊이가 아쉬웠는데 일단 첫 번째로 우리 학생 1, 2학년에 특히 구체적인 탐구 내용 없이 활동 참여 여부 수준만 기재된 활동들이 많았어요. 요게 이제 아쉬웠고 두 번째로 물리학이랑 화학은 중요한 과목인데 교과목에서 배웠던 내용을 접목한다거나 확장한다거나 이런 내용들이 없이 그냥 어떤 강연을 듣고 느낀 점을 바탕으로 의지만 보였다거나 아니 기술을 단순히 소개하는 데서 그치는 등의 어떤 아쉬움이 있었죠. 맞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실천 없이 후속 탐구 의지가 조금 다소 많이 드러난 것들이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에 호기심이 생겨서 후속 탐구를 더 해보고 싶다. 후속 조사 계획을 세웠다. 이런 부분들은 많이 드러났는데 학교 여건상 모든 후속 탐구 활동을 다 하는 건 어렵긴 해요. 다만 지금 탐구 의지를 드러낸 활동들 대비해서 실천한 것이 다소 적다 보니까 이 부분은 아쉬운 부분이 되겠죠. 그리고 진로 역량을 살펴보자면 수학 교과에 약점이 존재했죠. 맞습니다. 이제 성적이 2.82등급이 나왔는데 특히 1학년 2학기 수학 과목이랑 2학년 2학기의 수학 2, 3학년 1학기의 미적분 4등급을 받으면서 우리 학생 전공계열 관련 교과 성취도가 약점으로 드러났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진로 탐색 활동과 경험에서도 일부 약점 요인들이 존재하는데요. 에너지와 신소재에 대해서 관심을 보이고 흥미를 보인 내용들이 다수 존재하는 것은 유의미했습니다. 다만 탐구력에서 설명한 것처럼 해당 분야에 대한 학생의 깊이 있는 탐구 과정이나 결과가 보이지 않다 보니까 이것들을 강점으로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겠죠.
마지막으로 공동체 역량을 한번 살펴보면 리더십은 잘해왔더라고요. 우선 2학년 때 부회장 한 것들이 기록이 돼 있고 그 외에도 1, 2학년에 정말 많은 교과부장에 참여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교과부장에서 끝나냐? 그렇지 않고요. 활동에서 모듬장 참여 기록들도 정말 많았습니다. 1학년 자율퓨처랩 팀 프로젝트에서도 모듬장을, 2학년 개인 획득 모든 프로젝트에서도 모듬장을 맡으면서 다양한 리더 역할을 통한 리더십을 강조했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협업과 소통 능력과 나눔과 배려 같은 공동체 역량들은 합격자랑 비교해도 유사하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결국 세 개 대학을 1차에서 그냥 불합을 했는데 불합한 이유는 뭘까요? 결국엔 전반적인 경쟁력 부족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우리 학생이 이제 종합전형으로 지원한 대학 학과의 합격자들을 고려했을 때 내신 성적이 강점인 상황은 아니에요. 그렇다 보니까 결국엔 이 부족한 내신을 생기부로 보완하는 것이 필요했는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부족한 내신을 보완하기엔 생기부 경쟁력이 강점 요인까지는 아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전반적인 경쟁력이 낮아 불합격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학생은 과를 잘못 쓴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했다고 하는데 선생님들 생각은 어떠세요? 학과 선택은 문제가 없었다고 생각하죠. 맞습니다. 지금 학생이 화학, 물리 관련 선택 과목도 잘 들어줬고, 그리고 생기부에서 보여줬던 어떤 에너지나 신소재에 대한 관심들을 고려했을 땐 학과 선택은 괜찮았던 걸로 보입니다. 대신 내년에 한 번 더 지원을 한다면 화학공학이나 에너지나 신소재 쪽을 다시금 고려하시되 여기에 이제 화학 계열은 선호도나 입결이 좀 높은 편이다 보니까 자유전공학부도 같이 비교해서 지원을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너무 아쉬운 문제긴 한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최저를 맞췄다면 아주대는 합격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고 대신 인하대와 홍익대 카드는 합격을 장담하기는 어려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아주대부터 한번 살펴보시면 아주대는 교과 전형으로 건설 시스템 공학을 지원을 했는데 아주대는 이제 26학년도 교과 전형의 전년도 대비 큰 전형 변화도 없었고요. 건설 시스템의 과거 입결을 고려했을 때도 합격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대신에 홍익대랑 인하대를 살펴보면 우리 학생 내신이랑 생기부를 고려했을 때 소신 지원 라인이었고요. 이 목표 대학 라인인 건동홍을 고려했을 때는 그나마 홍익대를 쓰는 게 가장 합리적이긴 했는데 맞습니다. 대신에 내신이랑 생기부를 합격자들이랑 비교했을 땐 우리 학생이 약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확실히 소신 지원 카드긴 했다. 최저를 충족하더라도 무조건 합격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죠. 그쵸. 그리고 이제 인하대 경우에는 사실 변수가 큰 학과를 선택을 했습니다. 이제 2차 전지 융합학과가 25학년도 입결만 보면 안정적으로 보이긴 합니다. 근데 이게 25학년도에 첫 선발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 입결이 자연계열 전체 모집 단위 중에서도 가장 낮은 편에 속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올해 경쟁률도 오르고 입결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실제 최저를 맞췄더라도 이 입결이 상승하는 부분들 때문에 불합했을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합니다. 우선 소신 라인부터 한번 살펴보면 홍익대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 신소재 화공 시스템 공학부로 지원할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이때 우리가 홍익대에서 주목해야 될 게 최저가 완화된 부분인데 우리 학생이 이제 최저가 불안했잖아요. 최저 충족 측면에서는 우리가 희소식이고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만 최저가 완화되면 최저 충족률이 증가하다 보니 입결이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따라서 홍익대는 전년도보다 조금 더 도전적일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알고 안정적인 카드들을 같이 배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적정 지원을 살펴보면은 국민대, 숭실대, 세종대 그리고 거기에 서울과학기술대까지 살펴볼 만한 상황이에요. 그리고 목표 대학이었던 인하대 같은 경우는 올해 교과 전형으로 지원하긴 했지만 입결을 고려했을 땐 27학년도는 종합 전형으로 도전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안전카드를 한번 가보면 목표 대학인 아주대를 이제 원래도 지원했던 고교 추천 전형 건설 시스템 공학과로 지원할 것을 추천드립니다. 올해는 이제 최저 미충족 때문에 불합격은 했지만 우리가 1년 정도 열심히 최저 준비를 해서 2하 5를 맞춰서 건설 시스템 공학과를 들어간다면 가장 베스트라고 생각을 하고요. 한 칸 더 낮춰서 2합 6을 살펴보면 단국대 지역균형 선발 전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학생이 올해 수능에서 2합 7을 지금 맞춘 상황인데 딱 한 등급만 올리면 되기 때문에 단국대까지 한 등급만 싹 올려서 이 단국대 선에서 마무리하는 것을 가장 추천드리고요.
그래도 내가 2합6, 2합5 맞출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래도 최저 아예 없는 카드들도 고려해보고 싶다, 불안하다 라고 한다면 명지대, 상명대 교과전형 카드까지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컨설턴트는 웬만하면은 한 등급만 올리면 되니까 단국대 그리고 기왕이면 아주대까지 맞추셔서 마무리하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우리 학생 올해 결과가 많이 아쉬움이 남겠지만은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 참고하셔서 내년에는 반드시 좋은 결과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